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그 땀이 1년 전부터 이제 나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평소에 뭐 다른 병 때문에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받거나 하신 건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뭐 약을 먹거나 그런 게 하나도 네. 없고요. 네네. 어디가 뭐 혈압도 그냥 다 정상이고요. 네. 치료받는 거는 이 5번, 6번이 등 디스크가 좀 디스크요?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거를 약침하고 봉침을 맞고 있어요. 한 달에 네네. 한 번씩. 네네네. 일주일에 2번씩 맞다가 한 7개월이 되니까 한 달에 네. 한 번씩 맞고 있거든요. 네네. 제 조화는 좀 지는데 땀은 안 났었는데 1년 전부터 네네네. 이렇게 땀이 그냥 촉촉하게 나요. 그 땀 때문에 어떤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보셨던지 한의원에 그런 적은 가보셨던지 없었어요. 전혀 없으시고요. 아직요, 이제. 네네네. 그 어머님이 이제 말씀하신 증상을 보면 이제 예. 잠을 잘 때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도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고 땀이 예. 안 나던 사람이 이렇게 잘 때 땀이 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좋은 거냐 물어보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약간 그 병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안 증상이 오래되면은 몸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고 예.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예. 네네. 그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예. 이게 이제 그런 도안 증상이 잘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 음허 증상이라든지 다른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예. 아까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다고 하셨지만은 그런 데 해당이 되신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한약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안이라든지 이렇게 땀으로 인한 질환 같은 경우는 침이나 이런 것도 효과적인 경우가 있지만은 대체로 이제 약을 써서 몸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치료가 잘 되면은 이 땀이 저절로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한 6개월 전에요. 네. 봄가을로 혈액순환제 한약을 먹었었어요. 아,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약을 봄 말씀하시는 거죠? 가을로 네네네. 순환제로 네. 한약을 한 잔씩 먹었거든요. 그 보통 땀 안 때문에 먹어요. 쓰는 한약 같은 경우는 예. 혈액순환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성분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열하고 관련돼서 약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보통 이 열이 진짜 열이 아니고 가짜로 이렇게 뜨는 열이기 때문에 이런 데 관련된 약재들은 그 혈액순환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한의원에서.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잘 상의를 해보시고 치료를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그렇게 받으시면은 아마 증상이 잘 맞으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그 침 나는 거는 거기 해당이 안 되나요? 침으로 이제 땀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좀 쉬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침하고 약침을 맞거든요. 네네 그 지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제 침을 맞는다고 하셨는데 다리도 아파가지고 지금은 다리가 좀 안 아프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맞는다고 해서 땀이 이렇게 줄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도안 증상이 주증상이다라고 하면은 땀 나는 것이 주증상이다라고 하시면은 침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머니 궁금한 점이 좀 해결되셨어요? 있습니다. 예. 네, 또 언제든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지금처럼 연락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도안증과 허리 디스크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양태호 원장님, 이 도안증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한의학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땀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땀이 없다가 1년 전부터 땀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땀이 없다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병적인 땀으로 보게 되는데 이 땀이 나는 현상이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한 증상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땀이 나는 그런 증상이 있고요. 이 자한 증상은 활동을 많이 했을 때 그렇게 땀이 나는 거고 하나는 도안 증상이라고 잠을 잘 때만 땀이 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정상적인 건 아니고 병적인 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병적인 땀의 분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도안증이 심해진다면 우리 인체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질환, 증상이 수반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양태규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까 그 도안 증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때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되냐라고 이제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도안 증상이 생길 때는 다른 신체 증상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음호라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신체가 쉽게 말하면 몸에 어떤 진액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액이 부족해지면 몸이 건조해진다든지 열이 많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호한 증상이 조금 지속이 되면 입이 마른다든지 안 그러면 변비가 온다든지 피부가 건조해진다든지 안 그러면 눈이 이렇게 잘 마르고 충혈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잘 생길 수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광골 쪽이 광대뼈 있는 쪽이 잘 달아오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대체로 밤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열이 오르면서 밤에 잘 때 땀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비유를 들자면 몸의 냉각수가 부족해져서 열이 지나치게 이렇게 상승이 되는 그런 상태로 보시는 게 이 도안 증상의 기초적인 그런 생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진액이 부족해지면서 순환기계부터 소화기계, 신경계까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무엇보다 치료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그 비정상적인 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네. 이 자한 증상과 도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자한 증상이 아까 그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자한 증상이 치료하는 처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자한 증상은 한의학 서적에 보면은 표가 허해졌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땅구멍이 저절로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럴 때 잘 쓰는 그런 약재가 황기입니다. 황기. 그래서 이 황기가 자한 증상의 대표적인 처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옥병풍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출, 황기, 방풍 이렇게 구성된 약재인데 이 방풍과 황기가 피부를 이렇게 표를 튼튼하게 해서 땀이 나온 것을 막게 되고 백출이 이렇게 습을 말려서 땀이 덜 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몸이 굉장히 힘든 상태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보약을 써야 되는 허손 증상이 심한 경우에 보중액기탕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이것도 땀을 굉장히 잘 줄여주는 그런 약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 같은 걸 앓고 나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을 때도 우리가 땀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소곤중탕이라는 약에다가 황기 같은 약재를 가미해서 쓰게 되면 또 땀이 잘 멎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환자분 같이 이제 도한 증상을 치료를 하는 약재는 자한 증상을 치료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단 아까 도한 증상은 음이하다는 그런 증상이 그 생리적인 게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기 육황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 말고 생지황, 숙지황, 당기, 황금, 황련, 황백이라고 하는 그런 열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재들로 구성된 처방이 있는데 이런 것을 쓰게 되면은 열이 떨어지면서 땀이 저절로 멎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한증과 도한증에 알맞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현미 원장님, 또 이 밖에도 한의학에서 보는 다한과 다한 말고 다른 땀의 분류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한과 도한 외에 수족한, 심한, 두한, 음한 이런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환자분께서 심장과 등 쪽으로 땀이 더 나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심한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심한은 흉한이라고도 하고 가슴 부위에 주로 땀이 날 때 증상들을 심한이라고 합니다. 심한이라는 경우에는 우리가 심장이 약해져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인데요. 우리가 생각이 많거나 걱정이 많거나 그랬을 때 심장의 기운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근두근하다든지 아니면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과 함께 가슴 부위에 잘 때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도 심장이 많이 허손이 돼서 심장 부위로 가슴 부위로 땀이 많이 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한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한은 머리 쪽으로 주로 땀이 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한의학에서는 모든 양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가장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겨울철에도 우리가 머리 부분은 다른 몸의 부위는 따뜻하게 해도 머리 쪽으로는 굳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걸 모두 아실 건데요. 머리 쪽으로가 이렇게 양이 모이는데 땀이 난다고 하는 것은 양이 많이 부족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는 체액이 머리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양이 부족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몸이 으슬으슬 춥다든지 손발이 차갑다든지 전체적으로 피부가 많이 하얘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 체액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소변을 잘 못 본다든지 팔다리가 많이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노래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수족관은 우리 잘 아시는 손발 다한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손발 다한증은 한의학에서 소화기관, 위장과 관련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답답하다든지 속이 쓰리다 혹은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이제 소화기관 쪽으로 같이 개선해 드리면서 치료가 들어가면 손발 다한증이 낫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음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낭에서 땀이 많이 나타나는 분들인데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신장이 허해져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에서는 키드니, 콩팥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방 쪽에서 말하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뇨 생식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생식기뿐만 아니라 방광도 포함하기 때문에 소변을 잘 못 본다든지 아니면 너무 자주 본다든지 소변이 갑자기 너무 마려워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야 된다든지 새벽에도 소변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겸해 나타나기 때문에 신장을 보호해주는 치료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땀을 흘리는 증상 때문에 한의원을 찾으신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주로 어떤 치료가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다한증의 경우에는 한약 치료가 거의 효과를 많이 발휘한다고 보고 있고요. 허증 상태인 경우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항진되어 있는 것들, 열이 올라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꺼뜨려주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는 한약이 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난 증상으로는 새벽에 땀이 많이 나시고 가슴 부위나 등 쪽으로 땀이 많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위로 보강해주는 약재가 복령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복령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전체적인 몸 상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약을 이제 지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약 치료와 함께 침 치료가 동반된다면 아마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도한증뿐만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금 현재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죠. 그렇죠. 5번과 6번 디스크가 안 좋다고 네, 하셨죠? 맞아요. 뭐 정기적으로 봉침 치료, 약침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잘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건가요? 네, 잘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이란 일단 허리,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곳이 흘러나오게 돼서 신경이나 혈관에 압박을 주는 건데요. 이때 염증이 생기게 되거나 신경을 눌리게 되면 그 연결된 부위로 통증이나 저림 증상, 당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요즘은 비수술요법이라고 해서 주사를 많이 맞게 되는데 염증을 없애드리는 것만으로 이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진통 효과도 요즘에는 주고 있지만 그 외에 디스크가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침 치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침에는 멜리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성분이 소염제의 100배 정도 가까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염증 없애주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멜리틴 외에도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디스크 섬유륜을 재생시켜 드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1회 받으시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횟수를 조정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봉침은 농도에 따라서 효과도 좀 많이 다릅니다. 농도가 멜리틴이라고 하는 함량이랑 아파민이라고 하는 성분과 같이 비율이 맞춰져야지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로 봉침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게 되면 저희가 3일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맞으시는 게 더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더 효과가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에 맞는 주기로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 실제로 증상이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많이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증상이 약하다고 해서 더 작게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증상이 아무리 심해서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봉침을 3번 정도 받았을 때도 충분히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증상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20-30회 정도를 치료 받으셔야지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통해서 수면에 쉽게 이르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이 수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덜 하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수면의 시간과 질에 대해서 요즘 전체적인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수면 클리닉이라든지 낮잠을 잠깐 주무실 수 있는 카페 혹은 내가 밤에 잠을 잘 자고 있는 체크해주는 어플도 다양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다음날 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생활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뭐 공부, 사회적인 부분에서만큼도 수면이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잠을 잤을 때 또 어떤 기능이 발휘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잠을 잘 잔다면 저희 몸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제 수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인생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정도까지 잠을 잔다고 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자는 이유는 수면이 우리 몸에 주는 다양한 기능들 때문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몸이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것들을 회복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들 수 있고요. 이것 외에도 면역 기능을 항진시켜줍니다. 면역 기능을 항진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지 못했을 때 평소보다 감기나 알러지 질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암세포들을 제거해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제 수면이 회복시켜주고 면역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것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들의 기능이 잘 되어 있게끔 해주기도 하고요. 세포들이 잘 재생되어주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의 이제 확보와 수면의 질이 이제 전반적인 생활 전체에서의 안정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 외에도 체온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온 유지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 면역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수면의 기능은 이렇게 우리 생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수면의 기능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최근에는 또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죠. 하죠. 저도 요즘 뭐 중간에 잠을 깨면 다시 들기가 좀 어렵다거나 가끔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불면증이 아닐까 좀 고민도 되거든요. 원장님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잠을 못 자는 경우를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이것은 불면증이라고 볼 수 없고요. 보통 1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동안 잠을 자려 그랬는데 잠이 안 드는 경우 혹은 잠에 잘 들었는데 자꾸 깨는 경우 근데 이것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다음 날 생활 전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불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장애로 인해서 원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의 기능이 몸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런 원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낮 생활에 전반적으로 피로하다든지 오히려 우울하거나 생활 전반적인 리듬이 저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면증의 기준을 따질 때는 잠을 못 자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다른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불면증 환자 수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이제 불면증 환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진료된 것을 보고해서 보면은 2010년에 28만 명 정도였는데 네. 2015년 5년 뒤에는 45만 명으로 이제 57%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불면증으로 치료받으시는 분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예전에는 불면증이 있어도 이것을 치료를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실제로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이 옛날에는 좀 잠을 줄여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잠을 좀 줄이는 것이 그렇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잘 자고 다음날 생활을 건강하게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다양할 것 같거든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을까요? 불면증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주 술을 마시게 되고요. 술과 더불어서 약물을 같이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술과 약물을 떠나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환들, 신체 질환에 의해서도 불면증이 생겨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우울증 때문에 2차적으로 불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불면증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재 원장님,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것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잠을 이렇게 방해하는 이렇게 요인들은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빛과 파장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잠을 많이 못 자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할 때 이렇게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이렇게 잘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이렇게 손과체를 자극해서 이렇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갑자기 밝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잠을 이렇게 잘 못 자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잠을 잘 때 침실에 이렇게 누워서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그리고 TV를 이렇게 켜놓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정규 방송만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TV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24시간 동안 채널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서 TV를 보게 되는 거죠.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빛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자극이 돼서 잠을 많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고층 아파트에 많이 살게 됩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집과의 거리도 많이 가깝고 도로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바깥에 있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한 차양막이 이렇게 쳐져 있게 되면은 그 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데 충분한 이렇게 빛이 차단이 되지 않아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면에 많은 이렇게 방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아까 방금 이렇게 환자분도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마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술을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술은 심장의 이렇게 기운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수면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술을 계속해서 많이 마시게 되면은 심장을 더 두근거리게 만들고 체온을 좀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면을 좀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과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늦게까지 많이 일을 하고 많이 허기지기 때문에 식사를 얼른 하고 다시 이렇게 잠을 이렇게 주무시게 됩니다. 그럴 때는 위장 쪽에 아무래도 음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하게 많은 포만감 상태는 수면을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운전을 많이 하고 많이 걷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피로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이 어느 정도 피로를 해야지 잠을 잘 수 있는데 근육은 이렇게 그다지 피로하지 않고 정신만 깨어 있고 그러면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서 이렇게 좀 제거해 주는 것이 숙면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체크해 봤습니다. 또 양재 원장님, 또 열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의 수면이 방해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수면을 이렇게 보자면은 우선 이렇게 열과 그리고 어떤 톱니바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톱니바퀴부터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면은 이렇게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즉 파도의 밀물대와 썰물대 같은 거죠. 파도가 이렇게 밀물대가 있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썰물대가 돌아옵니다. 톱니바퀴도 마찬가지죠. 볼록한 면이 있으면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오목한 면이 나타나다가 다시 볼록한 면이 옵니다. 이렇게 밀물대와 썰물대 시간이 바뀌는 거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겠죠.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 시간에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만약 이렇게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한다고 잠시 이렇게 놓쳐버리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그 시간대가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불면증이 오래 이렇게 된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가 내가 인터넷 조금 하다가 조금 더 하다가 이렇게 이것만 다 끝내놓고 잠을 자야지 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잠을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일정 시간에 이렇게 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열이라는 것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데 방금 저 그래프에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간 올라갔다가 체온이 약간 떨어지는 패턴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즉 몸의 기온이 약간 올라갔다가 그리고 모공이 닫히면서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야지 잠을 이렇게 충분히 잘 수 있는 것이죠. 모공이 많이 열려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체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에 이렇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공이 이렇게 닫혀져서 충분히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내부의
기운, 내부의 기운과 바깥의 기운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을 땀을 흘린다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음양의 불상접이라 이야기하거든요. 내외가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이런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패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장에 번열이 있을 때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그리고 열을 갱년기 상열이 있는 여성분들 이렇게 들 수가 있겠죠. 혹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든지, 갱년기 있는 여성분들 밤 되면 열이 확 올라오는데 잠을 충분히 잘 수 없습니다. 특히 아토피 있는 아이들도 밤 되면은 가려워하고 열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분들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을 이렇게 내려주고 음양의 기운이 서로 소통되게 해줘야지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치료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적인 면에서도 음양의 기운이 서로 이렇게 잘 통할 수 있게, 한의학에서는 심장의 기운을, 심장의 경락을 수소음 신경이라 표현하거든요. 수소음 신경이 맨 바깥에 있는 경락, 족태양 방광경과 서로 표리를 이루는 경락입니다. 즉 심장에 있는 열이 족태양 방광경 쪽으로 가서 열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빠져나가는 통로가 땀구멍을 통해서 땀이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돼야지 열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열이 이렇게 내려가야지 잠을 잘 잘 수 있어서 음양의 불상접이 아니라 음양이 서로 상접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분들, 이렇게 용안육이라든지 혹은 이 산조인 같은 약재로 열을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심장을 좀 편안하게 해서 음액을 보충해줘서 심장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뛰도록 해줘야지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바로 이렇게 누웠을 때 나의 심장 뛰는 것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되면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결해 줘야지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체열이 균형이 잡혀야지 아마 수면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가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열을 이렇게 조절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열을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목욕이라든지 샤워라는 방법으로도 간단히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은 이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면 열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열을 내리려고 하면은 차가운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면 열이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할 때 냉온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요. 얼마 전에 이렇게 굉장히 유행했던 책인데 스탠퍼드 이렇게 수면법이라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렇게 목욕을 통해서 열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따뜻한 물에 약간 반신욕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땀이 약간 흐르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몸의 체온이 약간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 아까 보았던 그래프처럼 열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고 나거든 다시 이렇게 차가운 물로 약간 몸을 좀 식혀줘야 됩니다. 몸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공을 닫아서 몸의 기운을 약간 떨어뜨려야 되죠. 그런 그래프의 모양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렇게 불면을 치료하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치료 방법들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혜림 원장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면은 수면 유도제를 이렇게 복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장기간 복용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반응도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들을 드셔주시면 수면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드시는 분들은 잠을 예전에 비해서 자는 것은 많이 잤는데 여전히 피곤하거나 다른 증상들을 호소하시고 계시고요.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면 바로 잠이 옵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5분, 10분 이런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걸 약을 안 드셨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잠에 들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원인에 상관없이 바로 잠을 들게 하기 때문에 이제 원하지는 않지만 이득적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면제를 드시는 것이고요. 거꾸로 이런 약들 계속 드시게 되면은 이것들이 다시 불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더 잠을 잘 자기 위해 먹었던 약이 다시 좀 더 심한 불면을 가져오게 돼서 수면에 대한 밸런스가 아주 붕괴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수면제에 대해서 보도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약은 실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면제지만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환각이나 선망 같은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상행동이
보고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드시는 데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수면제나 유도제와 더불어서 술을 한 잔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술을 드시면 아무래도 몸이 나른해지고 잠에 조금 더 잘 들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약들과 마찬가지로 잠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더 치료해 봐야 된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기간 수면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서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조혜린 원장님, 그렇다면 어떤 한방 치료 방법으로 불면증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효과가 많이 보인다고 하는 혈자리들을 위주로 치료하고 있고요. 신맥이나 조해열 이런 혈자리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물론 환자분들이 오시면 원인에 따라서 이런 혈자리들을 어떻게 배합하는지는 이제 제가 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약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 효과를 보이는 한약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온담탕이나 산조인탕, 감맥대조탕 등 다양한 한약들이 있는데 이 역시 침 치료와 더불어서 환자분 몸 상태에 맞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